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거의 뭐 끊김없이 그냥 일단 한번 다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또 다리까지 거의 다 와가네요. 보시면 요 밑에 다리 보이죠? 여기를 건너면 보시면 다고 강변 따라서 계속 쭉쭉쭉쭉쭉쭉쭉 신호대교, 여기 신호대교입니다. 그럼 바로 여기 요 쪽에 요 버스 정류소 보이죠? 남쪽, 그러니까 여기 지도상으로 바로 위쪽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서 타면 됩니다. 이쪽에 171번이 오는데 171번을 타면 바로 부산역까지 가긴 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하단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 1호선 타고 가는 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다시피 지금 그냥 다리 건너서 바로 쭉 가면 되기 때문에 강변 따라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뭐 따로 뭐 지도를 많이 살펴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 개가 한 마리 있네요. 제가 어제였나? 밥을 먹으면서 혀를 씹어가지고. 안녕. 개가 저렇게 혓바닥을 아마 내는 게 체온 조절 때문에 저러죠. 아마 그 개가 아마 제가 알기로 땅구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구멍이 없다 보니까 열을 배출을 못하니까 저렇게 혀를 쏙 빼놓고 체온 조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안녕. 물에 녹조가 심하네요. 뛰어오르다. 뭐였지? 뭐 잉어? 붕어? 저 아마 물길이 있는 건 아마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먹이 먹고 아마 들어가서 저런 거겠죠. 어느 날
아유. 이거는 경작을 한 거가 맞겠죠? 이게 뭔지는 저도 깻잎인가? 뭐 모양새는 깻잎처럼 보이는데 이건 역시 또 호박이고. 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마 논두렁이 아마 콩을 좀 많이 심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아마 콩도 거의 뭐 국내에서는 거의 뭐 재배가 많이 안 되니까 수입을 하죠. 그래서 뭐 유전자 변형 콩이다 뭐다 뭐 GMO 뭐 저것저것 막 하는데 이렇게 또 제 지식 자랑 하나. 콩의 원산지가 그렇죠. 그 만주를 우리 땅이라고 보면 우리나라죠. 한반도가 아니고 만주. 그러니까 지명에도 지금 뭡니까 그 콩의 원산지가 만주라는 게 이제 나오죠. 그 지명이 어디냐면 두만강, 콩두에 찰만자를 써서 두만강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그쪽이 전부 그냥 콩이 그냥 콩으로 막 덮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만강 유역이 콩의 원산지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거나 말았거나 지금은 콩을 거의 뭐 미국에서 거의 전량 수입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산 콩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거의 가격 차이가 한 서너 배 이상 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어쨌든 그래 뭐 저기 조선 말기 때 이제 뭐 작물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가 뭐 작물에 대한 어떤 뭐 지금으로 치면 무슨 이 소유권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애초에 그냥 나라 자체가 그냥 거의 쓰레기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뭐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조선은 모르겠어요. 그래 그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임진왜란 이후는 그냥 쓰레기판이라고 판단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 한번 그 정권이 지금으로 치면 정권이 바뀌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때는 뭐 정권이 아니고 한번 조선이 뒤집어 엎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국군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다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참 황당무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개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진짜 100번, 1000번, 만번, 억만 번을 양보하더라도 임진왜란을 겪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후에는 최소한 왕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을 선조가 더 헤쳐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로부터 또 뭐 한 30년 40년 정도 지났습니까? 인조 때 또 청이 침략을 해왔는데
삼전도에서 그 굴욕을 당하고 세자까지 끌려가고 수십만의 공여가 바쳐지고 끌려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조가 그로부터 13년간을 더 헤쳐먹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막 아래고 위고 할 거 없이 그냥 뭐랄까요, 자체적으로 뭔가를 개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는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왕조가 한번 바뀌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없이 선조가 그 임진왜란에 그렇게 엄청나게 당한 뭐라고 합니까? 원흉이라고 할 수 있죠, 선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10년을 더 왕을 했다는 거. 정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어져 오다가 결국에는 조선말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화가 돼가지고 거의 신격화가 되어 있는 명성황후, 민비, 그런 쓰리 같은 년들이 나와가지고 또 막 그냥 나라를 완전히 해쳐먹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뭔가를 혁신을 하거나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동력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적어도 임진왜란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몇 년을 300년을 더 버텼잖아요. 300년을. 그러니까 그 300년을 쇠락의 길로 계속 갔던 거죠. 쇠락의 길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마저도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저도 이제 여실히 이제 느끼고 있죠. 동학 농민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동학 그 혁명의 후예들한테 지금 매달 10만원을 주네만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정책들을 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국사 책에서 우리가 역사를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뭡니까? 근대화의 기폭제가 됐다. 동학농민 전쟁이, 동학농민혁명이.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사회를 통해서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것 다 왜곡됐다는 거죠. 전봉준이 녹두장군이고 하면서 막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가지고 영웅시하고 있는데, 저도 놀랬던 게, 전봉준이 원했던 거는 근대화가 아니었고요. 근대화가 아니고 고종이 아니고 대원군의 복귀였습니다. 대원군의 복귀요. 그게 뭡니까? 다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정근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봉기를 했던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자면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을 받은 거죠. 저도 청천벽력 같은. 일단 분치도를 절반을 돌았습니다. 이제 여기를 건너면 건너서 강변 따라서 쭉 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아마 한 10km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10km 정도? 근데 여기는 다리가 좀 아주 크네요. 아까 저 위에 다리하고는 되게 안 되게. 그리고 여기도 아마 낚시 들어갔네요. 맞나요? 저기 낚시하는 분이 있네요. 하하. 근데 뭐 조용하네요. 아무튼 그래,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서 뭐 일본 보고 왜곡한다고 하고, 뭐 떼놈들 왜곡하는 거는 솔직히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짱개 새끼들. 그러니까 남을 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맨날 뭐 주권이 어떻고 자주가 어떻고 하는 그 빨갱이 새끼들이 선동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웃긴 게, 그렇게 뭐 주권이 어떻고 자주가 어떻고 했던 새끼들이 짱깨놈들한테 바짝 엎드려가지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니 그래, 이거를 뭐 그 흔히 말하는 일찍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류들은 저는 좀바퀴라고 부릅니다. 좀비하고 바퀴벌레 합성어. 걔들은 뭐 미국의 식민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미국이 솔직히 지금 인류 역사상 그 많이 명멸했던 제국들 중에 지금 현재 미국과 같은 너그러운 제국이 있었습니까? 걔들은 뭐 그냥 선동하기 위해서 식민지다 제국이다 하지만, 뭐 미국이 뭐 무슨 약탈을 해갑니까? 착취를 해갑니까? 우리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그 다음에 행복, 풍요로움, 이건 분명한 거는 미국의 희생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미국을 우습게 생각하고 뭐 반미를 하고 그러면서 미군이 아마 6.25 때 4만 명이 죽었습니까? 아무튼 아마 그 정도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됐던 북한, 그리고 러시아, 저기 짱깨놈들, 이런 놈들한테 붙어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용납이 돼요? 지금 나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평화, 번영, 행복, 풍요로움, 그 모든 것이 미국의 희생에서 비롯된 건데, 물론 이제 그 미국을 끝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방위자까지 맺었던 거는 역시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입니다만,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협조도 당연히 있었죠.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를 적화시켜가지고 지금 북한치를 만들려고 했던 새끼들한테 대가리를 조아리고 하는 이런 새끼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이틀 전입니까 사흘 전입니까 그 조지아주에 있는 그 LG 엔솔하고 현대 그 합작 공장 만드는데 그 450명 붙잡혀가지고 그 중에서 한 350명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으로도 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미 동맹 그 6.25 전쟁 이후 한미 동맹이 맺어진 이후로 우리나라로 봐서도 처음이잖아 이런 게. 그럼 이 일이 왜 발생을 했느냐? 그 원인은 당연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일단 너희들 자체적으로 저 이재명이라는 새끼를 끌어내려라. 그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뭐 조선시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뭐 지금 현재 그 이재명 같은 새끼를 끌어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근데 그 대량 체포에 내포된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일단 빨리 이재명이 끌어내려라.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저 톡방에 10개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이제 얘들이 좀박히 얘들이 조용해요. 어제도 제가 좀 이 건으로 관련해가지고 막 좀 놀려먹고 했는데 자기들도 아마 이거 예상을 못했던 상황 같아요.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냥 알랑방구 끼면서 아첨하면서 그냥 너 돈 한 1,000조 갖다 줄게 하면은 아마 트럼프 형님이 그냥 그 돈 받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를 묵인해 줄 거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의 빨갱이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뭐 트럼프 형님이 사업가였기 때문에 돈에만 환장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왔고, 그런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소위 빨갱이들이 대가리가 더럽게 나쁘다는 게 트럼프 형님이 내건 뭐라고 하면 모토라고 해야 됩니까? 뭐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기라는 그 슬로건을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게 돈만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때론들 때문에 약화된 패권을 갖다가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이제. 아니, 전 세계 짱이 2등 하는 놈하고 지금 죽이려고 이제 서로 이제 막 어른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전 세계 짱이 이제 한 12 정도 하는 애한테, 야, 이 새끼야, 니 누구한테 붙을래? 저 새끼한테 붙을래? 나한테 붙을래? 아니, 이걸 지금 조건을 내걸었는데, 나는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그냥 양다리 걸칠래요. 그 대신 돈은 막 부다 줄게요. 아니,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건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 지금 저쪽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지지하는 전바퀴들 진영에서는 지금 생각지 못하는 지금 아마 엄청난 충격이 휩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덥지야. 야,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들은 그 정도 퍼주고 하면은 뭐 조선시대로 치면 책봉을 이제 해주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정교장이 이등하는 놈하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씨발 한 10등 하는 새끼가, 그러니까, 그 당연히 정교장이 이때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보호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2등한테 붙어가지고 알랑방구를 끼려고 하고, 뭐 하는 말이 뭐, 저는 그냥 양다리 그칠래요, 뭐 이런 개소리를 쳐 씹으리고 있는데, 아니, 정교장 입장에서 이걸 가만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보기로 지금 그게 틀은 겁니다. 공장을. 그래,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트럼프 형님이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일단,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저 새끼 끌어내리라. 만약에 못 끌어내리면 당연히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죠. 물론 이제 그 대가는 참혹할 겁니다. 그 대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이라는 이 개잡놈 하나, 개짜놈 빼고 이 잡놈 하나 때문에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경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간접적으로. 이때까지 치른 사회적 비용만 해도 제가 보기에 한 1000조 이상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뭐 물론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 판은 이거 어차피 이전부터 윤통하고 트럼프 형님이 기획한 한미 합동작전이라는 거죠. 분명 갈수록 그게 명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계속 처음에 이제 그 톡방에 참여한 한 2달 정도 전, 그때부터 제가 계속 걔들한테 얘기했죠. 제가 이때까지 제 얘기를 좀 하면서 지금이라도 발표라. 안 그러면 너희들 그냥 죽는다. 그런데 빗덩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실제로 자기들도 이제 체감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아침을 하고 1000조 이상을 퍼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은 뭐 그 정도에서 유야무야 책봉이 마무리되고 정권이 이제 그냥 이재명이가 그냥 대통령으로서 이제 좀 그나마 순탄하게 갈 거라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어이씨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뭐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 이제 그런 현타라고 하죠. 그거를 현타가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아니 그리고 그래, 아무리 뭐 저기 놔주려고 해도, 아니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그 이재명 같은 놈을 지지한다는 게 솔직히 정말 그나마 제가 항상 그 국힘도 그만 쓰레기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나마 지금 장동혁이가 되면서,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김민수 최고가 나가가지고 뭐 JTBC니 MBC 나가가지고 이제 앵커하고 또 패널들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막 바로바로 막 논리적으로 막 논박을 하고 막 하니까 전부 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 유튜브 보면 걔들이 화들짝 놀랐다는 게 딱 표시가 나잖아요. 썸네일 보면 뭐 크고 어떻고 선 세게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선을 세게 넘었지. 절대 그렇게 세게 넘으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프레임 내에서만 놀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국힘이 그런 식으로 놀아왔었고, 그게 소위 그래 패널로 나가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그래 있죠. 그
뭐 어벤져스 하는 이 새끼들이나 뭐 그 외에도 솔직히 거의 100%다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뭐 비판은 하는데 가열차게 비판하는 놈은 단 한 놈도 없었죠. 그러니까 허용되는 수준 내에서의 비판. 그러니까 저쪽 빨갱이 새끼들이 보더라도 뭐 그런 정도는 그래 뭐 허용해 줄 수 있지. 그 안에서만 계속 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김민수 최고가 바로 그 틀을 깨뜨리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 새끼들이 반응을 격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서 좀 제대로 국힘이 제대로 된 어떤 정당, 뭐 보수, 그래 말하는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좀 갖춰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뭐 그게 다다 해가지고 쭉 갈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안 변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김민수 최고는 제가 봤을 때 이전부터 좀 봤는데 변할 사람은 절대 아니고, 장동혁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저 뭡니까 장동혁 체제가 출범하고 바로 뭐 또 뭐 저기 또 이간질이 들어왔죠. 뭐 무슨 한동훈계를 품는다고 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부안해동하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소위 유튜브 하는 이것들도 최고 그냥 쓰레기들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뭐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저 기존의 매체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보도들을 그 기준으로 뭐 조중동이든 뭐 TV 채널이든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기사거리를 가지고, 그것도 거의 왜곡, 조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뭐 충격, 뭐 발칵 뭐 이런 단어들을 넣어가면서 이제 조회 장사를 해쳐먹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썸네일에 뭐 발칵, 충격, 뭐 경악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안 봐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은행이 와우, 은행이 많이 맺혀 있네요. 이거 보니까 그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복무할 때 은행 틀을 가지고 대자루에 담아가지고 쭉 삭혀가지고 깠던 기억들. 그래 지금 이거는 이거 만약에 따가면은 절도죄가 되죠. 근데 뭐 하여튼 고기를 뚝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직 덜 익었네요. 아까 저쪽은 노랗게 다 익었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 상태의 은행을 따가지고 투대자루에 담아가지고 새벽에 그 경복궁 돌담길 옆으로 그 은행나무 가뒀어요. 그래 이제 3층 파출소 위에다가 옥상에 그 조그만 창고에다가 쌓아 놓으면 한 뭐 며칠 지나면은 누렇게 이제 진액이 빠지면서 냄새는 또 비미지도 갑니까? 온 파출소에 막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런 좀 재미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91년도 딱 이맘때쯤에는
쫄병이니까. 제일 쫄병이었죠, 그 당시에는. 제가, 6월 중순에 배치를 받고, 2달 있다가, 2달쯤 있다가, 내 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또 좀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튼, 9월 달에는 바로 이제 한 기수만 제 밑으로 들어왔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벗겨야 되는데 고참들이 그냥 맨손으로 까라고 그래가지고 맨손으로 깠다가 이제 꽃이 오르고 그래 그때 이 얼마나 독한지 은행 독이 그렇게 씻어도 냄새가 안 져요. 그리고 이 손바닥 껍질이 한 번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그게 한 일주일 이상 걸렸거든요. 그냥 이제 이 손바닥 껍질이 한 번 완전히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참 정말 고생했죠, 고생. 일단 벌써 37분이 됐네. 어이씨,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이 지나갔어? 일단 이번 영상 이 정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기 일단 조금 가다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